시사 1타 방송 강남의 소리에 집주인만 오늘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강남의 소리가 아니라 현장의 소리거든요. 현장의 소리, 요즘 핫한 정당 시대전환 네트워크 세 분의 어벤져스를 모셨습니다. 이원재 공동대표님 모셨고요. 김중배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대진 정책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성 정당들이 색깔이 다양해요. 그거 쫙 모으면 무지개색이 나올 것 같은데 시대전환은 보라색이세요. 아무도 갖지 않은 색깔. 아, 오렌지색 대신 주황색 이런 거 안 하고요. 네. 뭐 녹색 대신 연두색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독특하게 우리만의 색깔 보라색. 시대전환이 23일에 창당할 거니까는 이틀 앞둔 21일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대전환이 중심에 세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쪽에서 시대전환에 많은 구애를 보내셨다고, 특히 손학규 대표께서요. 그게 결렬됐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예. 어떠셨어요? 뭐 반박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하시죠. 반박이요? 반박할 일이 없는 게요. 저희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 있는 네. 삶, 손학규 멋있는. 저희 되게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제가 옛날 정치부 기자 때도 많이 좋아했던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죠. 저희는 사실 그러한 구애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가려고 했고, 참 보면은 변화와 혁신은 어쩌면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녁이 있는 삶도 참 좋았고 그분이 했던 정치도 좋았고, 그렇지만은 타이밍이 서로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손학규 대표의 그 열띤 구애 때문에 기자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가 창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나중에라도 합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것 떼고 이거 포기하면은 합류할 수 있다. 조건이라든지. 저희는 어벤져스 정당이고요. 거기 슈퍼맨 정당이에요. 슈퍼맨이 어벤져스 멤버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가능한데 슈퍼맨 정당은 어벤져스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쪽은 DC, 여기는 마블. 세 분을 모실 자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2015년에 이런 기사를 썼었거든요. 2015년에 젊고 잘생긴 정치인들이 많이 정상급 정치인이 되셨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한번 정권 교체를 다 한 거예요. 저희도 IMF 때 정권 교체가 됐었잖아요. 정권을 교체했더니 얘네는 너무 무능해. 그 전에 정권을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경제를 완전 파탄을 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와 단절된 정치인을 뽑자라는 생각에서 연령을 확 낮춰버리니까 X세대였던 거예요. X세대는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정책보다 패기, 외모, 40대 꽃미남 리더가 뜬다. 아니 근데 정치인의 탄생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40대 기술원으로 등장했고, 김영삼 대통령 40대 때 역시 야당 리더로 등장을 했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40대에 청문회 스타로 등극을 하셨고, 사실 그랬어요. 우린 항상 그랬고, 30, 40대는 사회 허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치우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중간에서 일할 줄 아는 사람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확 고령화되어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리더들도 그대로 고령화돼서 정치 리더십은 엄청 기득권화 됐어요. 이거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 주요 정당에 공천하신 분들을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50대 이상이 5%, 7%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전멸이에요, 전멸. 과소대표되고 있는 거죠. 과소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나설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40대까지 세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가 조금은 이상해졌죠. 사실은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신분이 아니라 일하는 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30, 40대에 쌓았던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에 대한 보상처럼 어느 순간부터 좀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기성정당 공천을 많이 보니까는요, 독특한 특징들이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50대 이상들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좀 줄었고요. 오히려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또 하나가 청년 외치면서 모두 20대, 특히 사회 봉사활동을 한 젊은 친구들을 많이 픽업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오히려 30대와 40대는 잊혀진 세대가 되겠구나. 사실 그렇게 위에서 너무 많은 자리를 갖고 계시니까 30, 40 세대들이 일을 어느 정도 배웠고 다른 자리로 갈 룸은 별로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검투사들이 모이면 싸움장이 되고요. 인공지능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인공지능 토론장이 되고 그런 거예요. 검찰 개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면 검찰 개혁만 얘기하는 국회가 되고, 생활인들이
대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회원들이 기사 두고 차 타고 다니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전화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직접 지하철 타고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고 지켜보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자는 겁니다. 그게 원래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크탱크에서도 일했고 지금 학교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말가글은 좀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직접 자기 말가글에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직접 쓰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정책 만들어내는 게 그게 좀 당연한 일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은 신분이 아니라 일하는 기관입니다. 입법 노동자. 입법 노동자. 40 세대가 갖고 있는 강점? 저는 1차적으로 굶주림인 것 같아요, 지금. 굶주림이요. 굶주림인 게 뭐 진짜 배고파서 한 게 아니라 위아래로 치여가지고요. 끼인 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우리도 꿈이 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기회가 별로 많이 주어지지도 못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밑에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 또 일정 부분 용납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만은 가득한데 그rum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어진다면 저는 뭐든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실함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커피 타드렸는데 내가 부장되면 커피 타라고 시킬 수 없고 부장님 워드 대신 쳐드렸는데 내가 부장되면 워드 치는 거 시킬 수 없고 이런 세대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은퇴하신 부장님도 이해하면서 뒤에 오는 후배들도 같이 일하면서 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리를 놔드리고 싶은데 윗세대들이 운전대를 안 주시네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자꾸 청년 세력 하면서 시대 전환을 지목하시는데 30, 40대는 청년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 신문사에서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학교 가면 저도 선생이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20대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언론사 이렇게 고위직이셨고 그 어폐가 있어요. 저도 연구소 소장이었고 근데 정치권에 가니까요 다 아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70대 어르신들이. 그래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앞에 저 앞에 왼쪽에 보여주셨던 당, 그 당분이 어제 말씀하신 게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랬죠. 운전대는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연탄재처럼 발로 차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모시고 그냥 운전대만 잡겠다. 뒤에 타시는 거잖아요. 사실. 뒤에 모시고 가겠다. 공경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3040이 중간관리층 세대예요. 이 보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아마 아실 건데 자기가 사회생활 새내기 시작할 때 이거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지금 중간관리자 되면은 이게 왜 현실적으로 이상할 수밖에 없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를 지금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좀 조화시켜서 좀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세대에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X세대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구장창 소비한 세대예요. 풍요롭게 소비를 시작한 세대. 이게 단순히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래요. 예를 들면은 전쟁을 겪으면은 근검 절약을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엄청 가르치고 이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가르쳐서 3대째부터 소비를 한대요. 그리고 독재가 있었으면은 두 번째 세대부터 X세대가 될 수 있대요. 독재를 직접 겪은 세대는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소비는 선택이잖아요. 저희 지금 3040이 사실 X세대라고 많이 부르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바로 한국전쟁으로부터 두 세대 밑으로 나왔고 독재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 누린 게 상당히 많은 세대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20대들이 당신들은 그래도 끝물이라도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또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3040 세대가 정말 혜택을 받은 건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전환이잖아요. 시대 전환. 근데 이 전환이 한꺼번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는 3040 세대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대를 이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20대, 어쩌면 10대, 어쩌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야 할 세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돌려야 돼요. 그걸 저희가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가끔 시대전환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런 얘기보다는 국회의원 하고 나는 한 번에 나와서 다시 돌아올 거야. 요 말씀을 참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저희 안에는 뭐 국회의원 3선 제안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들이 별로 없어요 안에서. 그래야 되는 걸로만 이제 알고 있고 다선 의원 되면은
문거리 못 잡게 되고 워드도 못 치고 기본적으로 실무 능력은 줄어들고 꼰대 능력은 상승하나요? 어떻게 다르나? 맞죠, 맞죠. 그러잖아요. 정치 구단은 뭐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체육대회 가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이런 사람들만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딱 방에 앉아서 열심히 문서 작업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 토론하는 데 가서 얘기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좀 해보겠다는 그런 우리 거죠. 중에 뼈 때리는 비유를 하나 있는데 우리가 정치를 보고 있는 게 조기 축구회를 우리가 강제로 보고 있는데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배 나온 아저씨들이 막 배나고 반칙하고 막 또 넘어지고 막걸리 통이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축구를. 저걸 언제 이러고 있는 그 심정, 예,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 좀 잠깐 쉬시게 옆으로 좀 모시고 우리가 한번 뛰어보자. 우리 정치의 A매치화를 꿈꾸는 시대전환이셨습니다. 저희가 A매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플레이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